자, 이번에는 입력 기능 두 번째 얘기인데요. 자, 입력 기능은 첫 번째에서 이제 그런 것들 다뤘고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다룹니다. 자동 개행, 강제 개행, 캡션 이런 말 나옵니다. 여러분이 늘 쓰고 있지만은 자동 개행, 강제 개행을 지금 여러분 문서 작성하시면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런 용어를 모를 뿐이었어요. 자, 자동 개행은 뭘까요? 자동 개행은 여러분 이겁니다. 한글에서 이제 문서 작성을 하겠죠, 제가. 그죠? 자,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막 그림도 넣고요. 그림도 넣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글자도 크게 좀 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글자를 크게 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칩니다. 뭐, 저거, 뭐, 이렇게 칩니다. 자, 그림 너무 크네요.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치겠죠. 이렇게 막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치기만 쳤는데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다음 줄로. 왜요? 문서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으로 알아서 커서가 움직입니다. 나는 엔터를 안 쳤어요. 열심히 치기만 쳤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치기만 치고 있는데 끝에 6번 올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 개행이에요. 엔터를 치지 않았지만 문서의 끝에 오면 자동으로 커서가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다음 줄을 치게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자동으로 개행, 행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렇게 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자동 개행이라는 용어였어요. 자, 강제 개행은 뭘까요, 그러면요? 자, 치다가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다음 한 칸을 띄우고 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에서? 엔터. 그럼 다음 줄로 바로 끝까지 안 갔지만 어떻게 해요? 강제로 줄을 확 바꿔버렸죠. 엔터 키로. 이게 바로 뭐예요? 이래 치다가 엔터, 치다가 엔터, 엔터, 엔터 치고 강제 개행입니다. 강제 개행. 여러분이 늘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전문 용어로 쓰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자동 개행. 해당 자동 다음으로 줄로 입력 위치가 이동되는 거 끝까지 왔을 때 우측 끝까지요. 강제 개행은 글자를 입력한 도중에 해당 줄을 끝까지 입력하지 않고 다음 줄로 바로 그냥 건너뛰는 거. 엔터키 치는 겁니다. 엔터키. 일반적인 방법이 엔터키로 강제 개행하는 방법이죠. 됐나요? 요런 용어로 씁니다. 이런 말은 나왔을 때 이게 자동이냐 강제냐 알아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입력 기능을 설명할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 넣고 찾아라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중 입력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해놓고 1번 자동 개행하고 설명해놓고 2번 해놓고 캡션 해놓고 3번 상용구 이렇게 설명해놓고 잘못된 걸 찾아내는 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개를 내놓고 그게 설명이 잘못된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니까 요걸 내놓고 요거 찾아라 이렇게보다는 여러 가지 내놓고 그것들 설명해놓고 잘못 설명된 걸 찾아라. 이런 문제 위주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요런 뜻도 잘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캡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캡션. 캡션은 여러분 교과서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많이 봤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거나, 표가 있거나, 그러면 그 밑에 그림 1, 표 1, 표 1-1, 이렇게 설명이 달리죠. 그죠? 그게 바로 캡션입니다. 요렇게요. 있는 로고를 주고, 이게 업그레이드 컴 로고다라고 이렇게 그림 1, 이렇게 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달아라 하면 어떻게 다냐면 이렇게 다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 여기 그림을 아까 넣었죠. 그죠? 자, 요거 생일이에요. 그죠? 여기 가서. 자, 여기다 커서가 있네요. 여기 당연히 여기 딱 밑에 있네요. 이렇게 하겠죠? 자, 그림 1. 그래갖고, 요거는 생일 K. 이렇게 달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달았습니다. 잘했네요. 여기 캡션 맞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이거 캡션. 여러분이 그냥 글을 친 거지. 이거는 캡션이 아닙니다. 캡션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자, 그림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이쪽 옮길 거예요. 얘를 끌고 가겠죠. 오케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 깠습니다. 이게 문제 안 따라가네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다다다다 아니면 탭키로 이렇게 딱 맞추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행히 옆으로 가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저 밑에 가야 되는데 잘못 넣었어요. 어떻게 해요? 쫙 끌고 가겠죠. 자, 여기 넣어야 됩니다. 안 오죠?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까 그거 어디 갔어요? 이제 막 찾아가지고 또 막 옮기고 난리 납니다. 그죠? 그림이 한 개이면 망정이지. 이게 망정이 내가 어떤 논문을 썼는데 논문에 그림이 수백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넣어놨어요. 그림 설명이나 표 설명을. 한 줄을 더 추가한다거나 밀리거나 지운다거나 그러면 얘들이 다 땡겨 올라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언제 그것도 다 수정하고 있습니까? 그죠? 완전히 수정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자, 이걸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은 안 따라가니까 일일이 또 다 옮겨주고 지울 건 지우고 또 난리가 나니까요. 자, 그래서 캡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자, 얘를 클릭하고요. 자, 얘를 오른쪽부터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하면 자, 캡션 달기라고 있나요?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입력에 가면 또 캡션 달기가 있어요. 자, 캡션 달기. 그럼 얘한테 자동으로 그림 3, 세 번째 그림이에요. 여기 총 넣은 것 중에 세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면 고쳐도 됩니다. 여러분 백스페이스 지어가지고 이걸
번호를 지울래요, 진짜로? 오케이, 지우자. 그럼 번호가 지워지죠? 자, 그림 2다. 그리고 여기다가 생일 K.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얘를 움직여 볼게요. 자, 어디든 다 따라갑니다, 그냥. 그러면 나는 그림만 그림만 옮기면은 얘는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캡션 달기라는 기능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치지 않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캡션이라 그러고, 아까처럼 글을 친 거는 캡션이 아닙니다. 그냥 글을 친 거 입력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어야만이 내가 얘를 끌고 뭐 저 위로 다시 올라가든 어디 가든 문서에 아무 데나 갖다 놨더라도 얘가 항상 따라다니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 캡션이고요. 자, 그걸 캡션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좀 적어두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참, 적어둘 필요 없겠네요. 자, 제목이랑 간단한 설명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얘는 그림에다가 해놨지만은, 그림뿐만 아니고, 개체에 가능합니다. 개체에. 개체는 다 달 수 있어요. 표에도 달고요. 차트에도 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클립아트에도 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체에는 다 캡션을 달 수 있다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개체의 위나 아래, 왼쪽이죠. 왼쪽 돼 있죠. 왼쪽, 오른쪽 등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은 우리가 이게 아래쪽에 기본입니다. 그죠? 하지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요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그림의 속성에 갈 겁니다. 자, 개체 속성 또는 더블 클릭하면 속성이 갑니다. 하면요, 옆에 가고 캡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죠. 그죠? 이 탭 메뉴라 그래요. 요거 탭 메뉴. 옆에 캡션 탭에 가면요, 탭에 가면, 자, 여기 캡션을 어떻게 할래?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위로 올리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위로 갑니다. 이제 위에서 따라다니죠.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위가 아닌 여기 그림의 오른쪽 위쪽에 가자. 그럼 오른쪽 위쪽에 가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왼쪽에 가운데 오자. 가운데 오겠죠.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위쪽으로 다시 가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에 딱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이거 보니까 여기 이쪽에 다는 건 없죠. 그냥 위만 돼 있죠. 자, 위로 다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ITQ 하신 분 아시죠? 요거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렬을 시키면 되죠, 정렬. 어디를 정렬시키면 됩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정렬을 시키면 얘가 오른쪽으로 문단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개체의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맞죠, 그죠? 아래쪽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 할 때 기본은 우리가 왼쪽으로 기준 잡는데 내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가면 왼쪽, 여기 왼쪽이죠. 오른쪽, 가운데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로 옵니다. 개체의 가운데쯤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시험에 이제 담는 설문지 아무데나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캡션 해놓고 설명지 해놓고는 개체의 아래밖에 못한다. 아래나 위밖에 안 됨. 위치 못 시키면 나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기는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사방에 다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체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위치시킬 수 있더라. 캡션의 특징입니다. 됐나요? 표도 넣을 수 있고요. 차트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만 가능하다. 표와 그림만 가능하다. 이런 거 틀리죠. 무슨 만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틀린 답이에요. 잘 봐야 되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앞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드, 세이브. 기억나시죠? 여기서 로드를 지금 물었어요. 로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열기, 불러오기라고 했죠. 즉 무슨 말이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 기억 장치로 불러오는 작업을 로드합니다. 바로요, 워드 프로세서도 똑같이 열기를 하니까 이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는 것처럼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열어라, D드라이브 열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 기억 장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로드라 그럽니다. 요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 열기 단추 누른다거나 아니면 여기 가서 불러오기 요거 하는 거죠. 요거 하면은 하드디스크, 즉 내 컴퓨터 가면 하드디스크도 있고 CD롬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장 매체 중에 여기들이 주기억 장치가 아니고 보조 기억 장치들이죠, 그죠? 그럼 D 드라이브 안에서 내가 저장해 놓은 어떤 문서를 열면 되겠죠, 그죠? 용어 이거 열겠다, 열자. 그러면 하드디스크 D 드라이브 안에 있는 걸 한글 만들을 저장해 놓은 걸 내가 로드한 겁니다. 즉 불러오기, 열기 한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자, 용어 HWP라는 한글 파일이고 D 안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D 안에서. D 드라이브 안에 말이죠, 그죠? 위치도 나오죠. 이게 로드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게 반복돼요, 지금. 로드, 세이버, 그죠? 자, 문단. 자, 문단 개념을 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글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 문단 개념이 좀 헷갈려 하세요. 우리 문단은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 때, 그죠?
국민학교 때 이 문단 개념을 배웠어요. 그냥 문단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단하고 컴퓨터가 아는 문단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문단이라는 게. 어떤 문맥이 연결되는 그 문장을 문단이라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개가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고 한 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앞에 인사말 요거 하나의 문단이고, 그죠? 중간에 또 어떤 같은 내용, 어떤 특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거 또 문단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이해 못 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얘는 단순하게 엔터키를 딱 치면 그게 문단이 끝나버려요, 그냥. 그게 한 문단이에요. 즉, 엔터키, 앞에서 엔터키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엔터키와 계속 뭔 문장 아닙니까? 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 딱 쳤잖아요. 그러면 엔터키와 엔터키 사이에 있는 그 줄이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엔터키와 엔터키 사이의 글자의 집합. 그 문장을 우리가 문단이라 그래요. 그 엔터키에 의해서 문단이 만들어집니다. 강제 개행이라고도 하죠. 그죠? 아까 엔터키, 그죠? 자,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문단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 문단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많은 문단을 지금 봐야 되는데, 참, 딱 봐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단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문단입니다. 한 문단. 맞죠? 요 엔터키 쳤겠죠. 그죠? 요거는 뭐, 글자가 없으니까 문단이라고 안 치겠습니다. 그냥 글이 있는 것만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단이겠죠? 요거는요? 어디서 문단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여기 엔터 쳤을 테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했어요? 자동 개행이 됐겠죠. 그죠? 자동 넘어갔으니까 강제 개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문단이 됩니다. 요건도 두 줄이 문단이겠네요. 요거 두 줄이고 한 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할 때는 이렇게 보시지 말았겠어요. 뭘 해라겠습니다. 뭘 하라겠죠? 문단 부호를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아주 편하다겠습니다. 어디 갑니까? 문단 부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보기 메뉴에 갑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문단 부호. 즉, 내가 엔터를 어디 쳤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걸 탁 띄워볼게요. 체크를 누르면 체크가 되면서 문단 부호가 뜹니다. 뭡니까? 요거. 여기 엔터 쳤네요. 여기서 엔터 쳤네요. 엔터 쳤네요. 요거는 엔터가 아닌데, 사실은 요거는 엔터가 틀리고 문단이 안 끝났어요. 요거는 문단을 계속 연결하겠다는 기호예요. 즉, 아까는 여기서까지 문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문단이 아니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아래로 계속 내려가죠. 끝난 게 아니다. 문단이 안 끝나서 계속 가세요. 계속 갑니다. 그죠? 계속 가서 어디까지 문단이 되냐면, 자, 끝이 없네요. 계속 갑니다. 이 만든 사람이 지금 잘못 만들어, 사실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갑니다. 끝이 없네요, 문단이. 이거는 뭐 하냐면 엔터키를 치지 않고 한 문단도 이렇게 줄만 바꿔서 문단을 안 끝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내가 안 끝내겠다. 그러면 Shift Enter를 치면요, 화살표가 나오죠. 아직 문단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치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또 치다가 Shift Enter 치면 아직 문단이 안 끝났어요. 줄은 바꿨지만은 문단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된다는 거야. 자, 요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엔터 딱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단입니다. 여기까지. 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문장 안에서 3번 따다닥. 그럼 여기 문단이래. 자, 여기서 따다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밑에가 다 선대. 따다닥. 이게 다 문단이래. 하나의 문단이래, 이게 다. 만든 사람이 이제 Shift Enter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여기 엔터 쳤네요. 네? 자, 요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2번 클릭, 1번 클릭. 그죠? 그건 이제 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문단이라는 게 있냐면 엔터키와 엔터키 사이에 있는 요걸 하나를 우리가 문단이라 그런다. 그죠?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10줄이 되고 100줄이 되고 1000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단을 안 끝내면 돼요. 계속. 그죠? 하지만 대부분 중간에 하다가 엔터키를 치고 끝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엔터키를 딱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문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부터 엔터키와 엔터키 사이. 요거 엔터키 기호니까 엔터키와 엔터키 사이가 하나의 문단. 요거 3줄이 한 문단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개념이에요, 지금요. 컴퓨터는 무조건 엔터키만 치면 문단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하고 엔터키 쳤어요. 그러면 요것도 문단이 됩니다. 한 문단, 두 문단. 무조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엔터키만 치면 문단이 만들어져요. 하나, 둘, 3개의 문단입니다. 그렇죠? 합치려면요, 여기 가서 요걸 지우면 됩니다. 딜리트 키로 딱 지워버리면 2개의 문단이 한 개로 합쳐져요. 다시 요거 가서 지워버리면 다시 2개의 문단이 다시 또 하나의 긴 문단으로 합쳐집니다. 언제든지 늘리거나 줄이거나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엔터키를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 내용이 요겁니다. 엔터키와 엔터키 사이에 존재하고 엔터키로 만들어지고요. 자, 끝에는 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문단부호 표시입니다. 보기에 문단부호 가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 항상 요걸 띄워놓고 하시면 좋아요. 그럼 내가 몇 줄을 띄우는지 또 어디서 엔터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단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자, 문단위와 아래 간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문단은 한 페이지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한 개만 존재한다 이런 말을 넣으면 틀린 거예요. 그죠? 여러 개 존재, 내가 수십 개를 만들어도 됩니다. 왜요? 한 줄하고 엔터, 한 줄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아니면 한 글자 치고 엔터 쳐도 그것도 하나의 문단이 돼요. 그죠? 자, 두 개의 문단을 하나로 합칠 수 있죠. 맞죠? 그죠? 두 개로 나눴지만, 합치면 좋겠다 그러면 뒤에 엔터 키만 딱 지워주면은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문단 위와 아래 간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답니다. 어디서? 문단 모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가서요. 지금 내가 만들다 보니까, 자, 여기 지금 문단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말한다라고 하고 여기 딱 눌렀습니다. 그럼 요 문단 만들었고, 요거는 앞으로 씌울게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문단이 있죠. 그죠? 근데 요거와 요거 사이들이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단들 사이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요 줄, 요 문단에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을 어떻게 하자라는 게 있어요. 문단에 어떤 설정을 주는 거. 요걸 누르면요. 자, 문단 위와 아래 간격을 띄우자. 자, 여기 위에 문단, 지금 선택된 문단, 아래 문단 예시가 나와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그럼 제가 요걸 선택했으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기본 그냥 같은 그 줄 단위로 딱 돼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좀 문단 사이를 띄워서 간격을 주면 좋겠더라. 구분했으면 좋겠더라. 문단 위를 열립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어떻게 됩니까? 자, 문단과 문단 사이가 벌어지죠? 얘들은 안 벌어집니다. 그죠? 문단과 문단 사이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글자 사이 간격이 아닙니다. 글자 간격은 요거 해야 돼요. 줄 간격. 자, 문단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다다 누르면 드러났죠? 이제 문단과 문단 사이가 구분이 되겠죠? 자, 설정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내가 선택한 게 요거였는데 이거와 이거 이렇게 늘어났죠.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좁히는 것도 가능하고 넓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단 사이와 문단 위나 아래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시험 문제 이제 다음 중 문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해놓고 요것들을 말을 살짝 바꿔 놓습니다. 그죠? 자, 그게 요 말 뜻을 이해하시면 여기에 글자를 좀 바꿔놓거나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 뭐 이런 말 바꿔놓겠죠. 이해만 하시면 답이 보여요. 이게 문단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어떤 교과서 단위 문단이 아닌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문단을 이해해요. 이해하셨나요?